전반적인 어떤 이 시장의 수급 여력, 그 다음에 ETF에 대한 어떤 확대,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,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 탄력도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성과적인 측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수급적인 어떤 이점도 같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주목해보겠습니다.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. 반도체주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? 일단 수급적인 노이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SK하이닉스가 이제 300만 원 터치하고 난 이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고점 신호다. 이건 뭐 추정하는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들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. 뭐 마이클 버클리 같은 분들도 뭐 지금 뭐 아시아권 증시, 뭐 국내 증시,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고점 논란, 뭐 언제든지 항상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좀 맞았던 이력들이 좀 없었고요. 두 번째는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 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어떤 수요의 좀 민감성을 좀 반영시키는 부분들. 특히나 애플이 이 메모리 수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격까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일단 이 단가 인상을 좀 단행하게 된 배경,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나왔던 이슈가 아니라 이미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가 좀 됐던 부분이고 확인이 되었던 부분인데, 이게 뭐 지금 당장의 수급적인 어떤 덜미가 좀 됐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, 반도체 투톱이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받으면서 외인 수급의 이탈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, 여기서는 또 마이크론이 또 한국 증시에 좀 동조돼서 요즘은 좀 선행해서 반영하고 있죠.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좀 부분적인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기 때문에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유는 명확한 이유보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흔들리는데 그 민감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심해진 부분,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,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좀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처럼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방향성들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는가, 이런 신호가 좀 구체화가 좀 되면 하반기 그리고 2027년도와 2028년도까지에 대한 외형 확장 부분들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습니다. 지금 반도체주는 손절 구간일까요? 분할 매수 기회일까요? 일단 보유 비중에 따른 영향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항상 비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지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좀 위에서 많이 사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맞죠.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흔들림에 대한 강도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의미는 뭐 20만 원대 중반을 뭐 삼성전자가 깬다, 또는 SK하이닉스가 다시 200만 원대를 좀 깬다, 그 부분을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2거래일간의 이 증시 변동폭이 좀 컸던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전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신규적인 접근은 가능하다. 다만 많은 비중을 좀 갖고 있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조금 더 수급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HBM 가격 인상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주가 레벨업으로 이어질까요? 네, 충분히 뭐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가격 상승 기조와 수요가 같이 연동되는, P와 Q가 같이 연동되는 구조를 우리가 가장 베스트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죠. 다만 우리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자꾸 이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3년 주기로 업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,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3년 주기로 좀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뭐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고 AI 수요에 따라서 그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고 숫자도 잘 나오고 있는데, 과연 이 기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의문이죠. 그래서 말 그대로 3년 주기를 지금 기점으로 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꺾이는 거 아닌가, 그럼 이제 슬슬 팔아야 될 것이 아닌가,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고요. 반면에 지금 이 기조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시각들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견들이 전반적으로 증설 투자 효과와 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. 지금 보수적인 증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물량이 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제시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수요와 예측 수요가 좀 결합된 부분인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처럼 지금 16개 기업들과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부분들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그 폭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HBM 가격 상승 기조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원래 이익 성장 기조가 더 뚜렷하다는 관점에서 충분한
밸류에이션에 대한 상향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반기 반도체 소부장의 기회가 온다면 주목할 탑3는 무엇입니까? 네, 소부장주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죠. 다만 지금처럼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좀 클 때는 소부장주를 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투톱을 좀 우선해서 보는 게 맞고요. 만약에 보유 비중이 적정하게 좀 있다면 여유시들을 갖고 소부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, 특히나 전공정 장비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. 이런 관점이 뭐 단발적인 어떤 상승이냐, 아니면 전반적인 선단 공정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이익 기여를 좀 할 수 있는가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전공정 장비주를 좀 선행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가 좀 미세화 공정, 세 번째는 한 소재주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주는 전공정 장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착 장비죠.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테스 같은 증착 장비 기업들, 코스닥 시총 상위단 안에 포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대표적으로 저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테스가 조금 더 상승의 여력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BSD라는 장비, 미세화 공정에 대한 장비를 같이 좀 병용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원익 IPS 같은 종목들, 이 부분에 대한 뭐 전반적인 메모리 증설 투자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익 IPS. 세 번째는 이제 소재주 안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EUV 공정에 대한 고도화 부분들이 더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포토 레지스터 소재에 대한 어떤 유입량들은 굉장히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, 원익 IPS, 동진 세미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메모리와 소부장을 통틀어 반도체 원픽 종목은 무엇입니까? 일단 전체적인 관심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개인적으로는 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투톱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, 이제 이 부분에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저는 전공정 장비주,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어떤 정책 활성화 부분들, 그다음에 뭐 승강제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이점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는 좀 테스트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수주의 연동 성과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, 전반적인 어떤 이 시장의 수급 여력, 그다음에 ETF에 대한 어떤 확대, 그다음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,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 탄력도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성과적인 측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수급적인 어떤 이점도 같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주목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반도체주에만 3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을 담으시겠습니까? 3천만 원이라는 걸 굳이 좀 비중을 좀 나누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.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한 CD가 좀 크면 상관이 없겠는데, 지금 3천만 원을 갖고 현명하게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면,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이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를 좀 공략해 보는 게. 근데 만약에 올라가기보다는 최근같이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구간에 조금씩 저는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. 다만 이제 단서는 절대 큰 비중을 좀 반영시키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투자의 시대액들을 좀 고려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300에서 많게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, 나머지 한 1,000만 원 정도에 대한 여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저는 보통주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, 나머지 한 500만 원 정도는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500만 원은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다 가져가기에는 오늘 같은 어떤 수급이 너무 같은 영향을 좀 받을 때는 좀 우려감이 좀 있지 않나. 그렇다면 이제 반대적으로 반도체주가 좀 쉬어갈 때 해당되는 영향들 좀 해치할 수 있는 그 기타 섹터 부분들을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